진행해 볼게요. 333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시간으로 넘어왔죠. 뼈라는 물질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가. 가볍고 단단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그렇죠. 자라기도 하고, 네, 그리고 회복도 되는 이런 물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볍고 튼튼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인데, 식초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식초죠. 식초에다가 닭뼈를 놓고 이제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일 이상, 최소한 7일 이상 이 뼈를 놔두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꺼내봐서 뼈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한번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뼈를 조금씩 구부려 보는 그런 일을 이제 계속 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제 뼈가 이렇게 닭뼈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휘면은 끝쪽부터 이렇게 조금씩 휘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고무줄처럼 이렇게 뼈가 구부러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대요. 네. 그래서 7일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엇을 목격하겠는가? 처음에는 뼈의 양쪽 끝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뼈가 마치 고무처럼 변하여 아주 쉽게 휘어져 구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데 형체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참 신기하죠? 네. 굉장히 멋진 결과다. 그러므로 뼈가 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실험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단단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뼈가 어떻게 이렇게 고무처럼 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뼈에 고무 같은 탄력이 생기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뼈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뼈는 골기질이라는 물질로 둘러싸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골기질이라는 걸로 이렇게 둘러싸있대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참 네. 동물 세포는 각지지 않죠. 네. 골기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이게 이제 뼈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골기질 여기 요 빗금 쳐놓을게요. 빗금 쳐놓은 요 물질이 두 가지 성분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첫 번째가 이제 콜라겐이고 두 번째가 무기질이라는데 콜라겐 많이 들어봤었죠. 네. 네, 그래서 뭐 여성들이 뭐 이렇게 피부 탄력 뭐 이런 거 할 때 네. 콜라겐 함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콜라겐이에요. 근데 그 콜라겐이 뼈에도 들어있대요. 아, 예, 그러니까 피부 탄력과 관련된 물질이니까 이게 뼈에 들어있으니까 뼈에도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고무처럼 탄력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부류예요. 그쵸? 단백질 부류에 속한 닭발 같은 데 많다고 하죠. 단백질 부류에 속한 유연하고 고무 같은 성질을 지닌 물질이다. 뼛속의 무기질은 일반적으로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화학물질이다. 콜라겐 말고 무기질은 대부분 칼슘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칼슘인 단단하고 콜라겐은 부드럽고 근데 그 두 개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골기질이라는 건데 그 골기질이 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뼈 속에 있는 무기질들이 주로 칼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뼛속에 있는 무기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칼슘을 우리 몸에 공급하도록 도와준다. 그쵸? 네, 그래서 우유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가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칼슘이래요.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꾸준히 잘 먹으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칼슘을 적절히 잘 공급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여자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약간 그 뼈에서 칼슘을 좀 빼내서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 특히 이제 아이 낳는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칼슘하고 철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콜라겐과 무기질은 우리 뼈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네. 콜라겐은 뼈의 유연성을 더해주는 반면 무기질은 뼈를 견고하게 한다. 두 개가 상반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섞어 놓으면은 하나가 하나를 잠식할 것 같은 생각이 꼭 들죠. 그쵸? 네. 마치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닌 미지근한. 네, 미지근한 꼭 이런 양쪽 다 아닌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뭐 차든지 뜨겁든지야 뭘 써먹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 두 개를 이렇게 결합시켜 놨는데 단단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연하기도 한 두 가지 특성을 다 지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대요. 네. 예,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가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거나 둘 다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 다 살아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초는 닭뼈를 구성하고 있는 무기질을 용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으로 대변되는 무기질을 빼내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닭뼈 속에 있는 무기질이 점점 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뼈가 점점 더 유연해졌다. 우리 이제 피부처럼 그쵸? 피부 탄력 콜라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뼈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마침내 식초가 뼛속에 들어있는 모든 무기질을 다 용해시키고 나면 우리에게 대부분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뼈만 남게 되었다. 무기질이 없으면 우리 뼈는 식초에 녹은 닭뼈와 같이 고무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뼈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칼슘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 닭뼈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죠. 자, 콜라겐이 없다면, 근데 반대로 콜라겐이 없는 거예요. 뼈는 강하기는 하지만 유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뼈가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완전히 부스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 골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골절이 뭔지 알아요? 엉덩이뼈? 아니야. 그러니까 부위 말고 네. 골절도 종류가 여러 종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뼈가 있어요. 네.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뚝 전체 이렇게 부러져서 어긋나 있는 요런 거는 골절 중에서 치료하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왜냐면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 뼈 맞춰 놓으면은 마치 조각 퍼즐 맞추듯이 그 자리가 딱 들어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저 알 것 같아요. 네. 그 밖으로 푹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골절. 그거는 이제 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위험한 거고, 뼈가 튀어나오지 않은 이제 골절 중에서는 요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뚝 가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절구에 놓고 빻듯이
뼈가 네. 바스러지는 골절이 있어요. 어, 네. 그거 골절 오면은 이거 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쵸? 네.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골절이 오면은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골절이 와도 그런 식의 골절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충격이 와도 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이 온 그 부위만 이렇게 쪽 쪼개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붙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콜라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저기 뭐 석판 같은 거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렇게 하나 쪽 쪼개지고 마나요? 아니요? 완전 산산조각 나고 막 바스러지잖아요. 그쵸? 네. 예, 우리 석고 같은 거 강하잖아요. 그쵸? 예, 강한데도 이제 그 넓은 면적이 있으면은 지렛대 원리 같은 거로 이렇게 좁은 면적으로 충격 가해지면은 그냥 부서지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뼈가 이 콜라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이 오게 되면은 단순히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충격이 전해진 주변부로 해가지고 조각조각 난다는 거죠. 아, 네. 파열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렇게 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뼈가 부러졌을 때 대부분 그렇게 골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안 오겠죠. 와요. 왜요? 콜라겐이 그 퍼져나가는 충격파를 흡수를 해줘가지고 그 2차, 3차 골절 같은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래서 가장 크게 그 타격이 온 그 부위만 이렇게 똑 부러지는 것이고 주변부가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끼어다 맞추면은 그럭저럭 예, 네. 치료가 쉽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이게 참 그래서 이게 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유연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콜라겐으로 인해서 유연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딱딱한 거보다 또 덜 부러져요. 네. 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덜 부러지는 또 요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뼛속에 들어있는 콜라겐과 무기질의 절묘한 혼합으로 인해 골격은 유연한 동시에 아주 튼튼한 그런 그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 강성에 비해서는. 강성에 아, 비해서는 굉장히 안 부러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설령 부러진다고 해도 산산조각 나고 조각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우리 아이스크림 똑 부러지듯이 네. 고기만 그렇게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 특징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맞추면 딱 붙는 거죠. 예, 이러한 특징들이 요 두 가지 물질의 절묘한 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림 11절 1은 인체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뼈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암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어둡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뼈죠. 뼈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골세포에서 뼈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뼈 안쪽으로 보면은 혈관하고 선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뼈를 때리면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럼 뼈에도 뭐예요? 신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네, 더 아파요, 뼈, 그쵸? 네. 네, 그리고 이 뼈들도 이렇게 그 뭐냐, 그 신경을 비롯해서 골세포들이 살아있으려면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도 그 혈관이 이제 들어가 있고 신경세포들도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뼈만 그냥 이렇게 덜그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가 흐르는 관들, 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도, 네. 치아도 뼈라서 이제 신경,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빨 썩으면 엄청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은 여기 골막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쵸? 네, 예, 골막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통증을 감지하는 거고, 여기 골수강이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그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네, 피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요 혈액 그 혈관들이 이제 요렇게 해서 바깥으로 또 이어져 있겠죠. 그쵸? 여기 네, 골수가 있고 골수강이 있는데 골수에서 만들어낸 예, 이런 애들이 여기서 이제 피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혈관 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요런 이제 구조로 뼈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뼈가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지만 하고 있는 역할만 한다면은 예, 굳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그 이빨 치료하면은 신경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경세포를 다 죽여서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신경 치료하고 나면은 이빨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안 아프, 안 아파요. 그 충치 먹은 부분 다 긁어내고 신경도 다 죽여서 긁어냈기 때문에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이빨이.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떼우잖아요. 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치료하는 거를 이제 그 신경 치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 치료가 아니라 신경을 죽여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네, 이빨에 연결되어 네, 예, 그래서 더는 이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은 우리 이빨은 그냥 이 그 씹는 기능만 그럭저럭 잘 해주면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걷어내는 치료가 그 시술이 신경 치료가 되는 거죠. 재밌죠? 그쵸? 예, 네. 하여간. 그러니까 사실상 신경치료를 받은 이빨 치아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네. 예, 더 이상 뭐 무언가를 이렇게 공급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 있으면서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그 이빨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예.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치과 가게 되면은 뭐 이빨을 살리느니 뽑느니 뭐 이런 예. 근데 뽑는 거보단 남겨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임플란트 하면은 네. 그게 또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 어떤 치과는 아, 기왕 뭐 그렇게 될 거 그냥 지금 화끈하게 뽑고 임플란트 먼저 합시다 이런 치과도 있고 그래도 있는 치아 최대로 쓰시고 안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임플란트 가셔야죠 뭐 이런 치과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건 이제 치과 그 나름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간 무슨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뼈에도 신경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혈관들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살아있는 그쵸? 예, 그런 것이다. 우리가 뼈 하면 되게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네. 아니라 활발하게 살아서 활동하면서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피도 만들어내고 부러지면은 다시 복원도 하고 그래서 부러지면 아픈 거죠. 그쵸? 예, 통증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뼈의 중간에 있는 공간을 골수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뼈 중간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골수와 혈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쵸?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고, 기관이 있고, 그럼 당연히 그 피를 나르기 위한 관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네.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골수가 젊다면 붉은색을 띠면서 피 속에 있는 혈액세포들을 만들어낸다. 만약 골수가 늙었다면 골수는 노란색을 띠면서 더는 혈액세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골수도 이게 그 수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골수들은 이제 더는 피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제 붉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게 그 헤모글로빈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네. 그런 세포들을 골수가 더 이상 못 만들어내니까 색이 변하는 거죠. 마치 그 이파리가 엽록체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는 뭐예요?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가을이 돼서 그 엽록소들이 다 죽으면은 이파리 본연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단풍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 예. 예, 단풍 들면은 잎사귀 색깔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잎사귀 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나무의 잎사귀 색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그동안은 그 색을 왜 못 봤냐? 엽록소들이 그 안에서 광합성하면서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엽록소 색깔이 녹색이어서 안 보였던 것뿐이에요. 그 네. 색이 묻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더는 이제 그 피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요런 골수들은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골수각은 두 가지 형태의 뼈, 곧 해면골과 치밀골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이 피를 만들어내는 그 기관이 두 가지 형태의 뼈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뼈는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치밀골 조직과 해면골 조직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기질 강화 섬유가 어떤 형태로 함께 채워져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성분이 다르지는 않은데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네. 치밀골 조직에서는 이 섬유가 굉장히 빽빽하게 채워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하고 질긴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뼈가 딱딱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죠. 한편 해면골 조직에서는 이 섬유가 다소 느슨하게 사이사이에 많은 공간이 생길 정도로 채워져 있다. 이로 인해 해면골 조직은 마치 스펀지, 어머님이 주방에서 쓰시는 스펀지처럼 이렇게 공기구멍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듬성듬성 있는 요런 조직 두 가지가 이렇게 골수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대요. 네. 자, 하지만 비록 이 뼈가 스펀지처럼 보일지라도 굉장히 단단하여 그다지 많은 무게를 더하지 않고서도 뼈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여기에는 붉은 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붉은 혈액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골수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골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뭐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면 뼈 조직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그쵸? 네. 예. 만약에 이게 빽빽한 치밀골 조직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은 뼈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쵸? 네. 네. 우리가 그 자전거 바퀴 보면은 요렇게 있고 여기 바퀴 살이 요렇게 있고 요 공간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 바퀴 살로 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다 채워져 있는 바퀴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 차의 무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지죠. 급격하게 무거워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네. 여러분 뼈가 치밀골 조직으로 다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 그쵸? 예, 급격하게 무거워지겠죠. 근데 몸이 무거워지면은 그만큼 어때요? 그에 부과되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이제 몸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무게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뼈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단한데 가볍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특징을 나타내는 이유가 요런 이유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치밀골 조직은 서로 빽빽하게 채워진 가느다란 막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막대기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왼쪽 밑편에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그림이란 얘기죠. 막대기 중심에는 혈관이 통과하여 막대기 양쪽 끝으로 그쵸? 흘러나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여기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살아있는 골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끊어지면은 골세포가 죽겠죠. 그쵸? 예, 그럼 네. 그 뼈는 이제 사실상 죽은 뼈가 돼서 더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톱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요 혈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산소와 그쵸. 네, 이 골세포들은 그림에서 마치 거미줄처럼 생긴 물질이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런 식으로 뼈를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뼈는 실제로 살아있다. 실제로 특수한 임무를 띈 세포들이 점점 더 많은 치밀골 조직과 해면골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의 성장에 따라 뼈도 계속 자라게 만든다. 자, 이 골세포들은 요거 했었죠, 그쵸? 네, 자라게 만든다. 네, 이런 이제 원리로, 그쵸? 이런 메커니즘으로 뼈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골세포들이 치밀골 조직하고 해면골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뼈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쵸? 네. 자, 또한 우리 몸이 뼈 안에 있는 무기질을 요구할 경우에 골 조직을 허물 수 있는 다른 세포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세포 안에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뼈를 파괴하는 그 세포라고 해야 되나 기능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왜 있을까 싶잖아요. 그쵸? 네. 네, 도대체 우리 뼈 안에 자기 스스로를 허물어낼 수 있는 애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싶죠, 그쵸? 네. 근데 얘네들 꼭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어,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얘네들 왜 있어요? 얘네들 없으면 뼈도 안 약해지고 여자들 뭐 골다공증으로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네, 노인분들도 그쵸? 네. 도대체 네. 왜 있는 걸까요, 얘네들은? 아, 물을. 모르겠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걸 넣어 놓으셨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혈관 안에는 칼슘이 일정한 농도로 항상 녹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칼슘이요? 네, 칼슘이 여러분들 몸속을 돌아다니는 피 안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아, 예, 없는 게 아니에요. 피 안에 칼슘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농도로 녹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올라오는. 네, 이 칼슘의 농도가 피에 녹아 있는 칼슘의 농도가 어떤 요인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 당뇨 환자들이 밥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우유 아무리 마셔도 우리 피 중에 칼슘의 네. 농도가 잘 안 올라가요. 아, 흡수가 그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 왠지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작동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사람 정신 잃고 쓰러져요.
아하, 예.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쇼크사 합니다. 쇼크사. 아, 쇼크.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당 올라가듯이 만약에 칼슘이 막 튄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우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겠죠. 못 먹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은 뭐 공복 혈당이 뭐 한 80, 100 이랬는데 밥 먹으면 한 180 막 이렇게 뛰잖아요. 네. 140, 180 뛰잖아요. 한 40에서 80% 정도 뛰고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그게 200에서 400까지도 튀거든요. 예, 그러니까 2배에서 4배까지도 튀어요. 네. 근데 그러한 퍼센티지로 우리 몸에 그 칼슘 농도가 튄다. 그러면은 우유는 독약이에요, 독약. 자살약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예, 그거 먹으면은 사람들 다 픽픽 쓰러지고 다 갈 겁니다. 아, 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흡수가 그만큼 안 되게 해놓으시는 걸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소량씩 요렇게 요렇게 흡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나마 흡수돼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 호르몬이 이제 그 어, 피중에 있는 칼슘을 뼈에다 저장하게 하는 호르몬이 우리 뇌의 그 작용으로 해서 막 또 분비가 돼서 그나마 조금 올라간 거를 또 막 낮춰가지고 네. 일정한 그 수준을 맞추게 해놓습니다. 아, 예. 그건 되게 신기하죠, 그쵸? 네. 예, 그런데 반대로 이 그 칼슘 농도가 우리 그 일정한 농도보다 쭉 떨어진다. 급격하게 쭉 떨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것도 또 죽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손발이 그냥 굳어요. 그러니까 아, 손발부터 굳기 시작해서 온몸이 그냥 기능 정지가 돼 버려요. 그것 아, 몰랐죠, 그쵸?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의 칼슘 농도가 있어야 우리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네. 높으면 사람이 이제 픽 쓰러지고 너무 낮으면은 기능 자체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팔 저릴 때 피 안 통하게 해놓고 팔 저리게 하면은 팔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중에? 어, 움직이려고 해도 못 움직이죠. 한참 피 통하기 전까지. 네.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그 상태가 된다고요, 우리 신체 기관이.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뇌나 막 이런 데도 그렇게 쭉쭉 떨어지니까 네. 이제 활동을 마치 우리 팔 저리듯이 뇌가 우리 잠깐 한 5분만 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심장 한 네. 10초만 쉬자 이래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역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칼슘이 이제 그 배출이 되거든요. 뭐 오줌이 됐든지 뭐 뭐로 됐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배출이 돼서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칼슘을 섭취를 안 해주거나 섭취를 해줘도 굉장히 흡수가 더디잖아요. 아까 튀지 못하게 돼 있어서.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게 그 잘못 대응을 하면은 이제 뭐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은 아까 조금 높아지면은 급격하게 호르몬 투여해가지고 일정 수준 될 때까지 저장하라는 일을 수행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이게 조금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뇌에서 야 빨리 지금 칼슘 부족하다. 우리 몸에 칼슘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 뼈잖아요. 그쵸. 네, 그 뼈에 있는 아까 말한 뼈를 녹이는 뼈를 파괴하는 그 세포들한테 너 빨리 일해. 그래서 그 뼈에서 그 칼슘을 캐내서 혈관에 공급해. 그래서 떨어진
피중 칼슘 농도를 높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골 조직을 허물 수 있는 세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세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린 어떻게 되냐면은 살다가 어느 날 칼슘을 안 먹고 한 며칠 산 거예요. 네. 며칠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다가 이제 잠들다가 그 다음 날에 못 일어나는 거죠. 아, 네, 자는 동안에 칼슘 농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신체 기관이 스톱돼서 못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그런 일들이 막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은 인식할 수 못하겠지만 그 정해진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선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뇌에서는 야, 칼슘 농도 떨어졌어. 빨리 뼈에 있는 거 캐서 혈액에 공급해 라고 명령을 줍니다. 호르몬을 통해서. 네. 그러면 뼈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빨리 뼈를 막 녹여가지고 그 칼슘 이온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를 통해서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재밌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높으면은, 야, 너 잘못하면 쇼크 와. 그러니까 너 빨리 그거 저번에 캐낸 그 자리에다가 빨리 저장해. 네.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자, 이처럼 우리 뼈는 몸의 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꾸거나 자라면서 일평생 에 걸쳐 변화를 거듭한다. 림프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혈관 말고 림프관도 있어요. 네, 림프관 통해서는 이제 뭐 백혈구 이런 애들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애들도 이제 요 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드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